자, 그럼 이제 이어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1교시 때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마케팅 퍼널이에요. 그러니까 깔때기 모형을 이해를 좀 하시고 가장 먼저 SNS 마케팅은 SNS라는 매체, 여러분들도 뭐 매체라 그러면 페이스북, 또 틱톡, 또 뭐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너무 무거운 주제로 처음부터 접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그 고객들은 그 제품을 구매할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하기가 어렵다. 이거를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NS 마케팅의 목적은 일단 그 깔때기 안으로 외부에 있는 고객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들어오게 하는 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내 제품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 처음부터 내 제품을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마케팅을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 관심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내 제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뭘까? 호기심을 가질 만한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아마존 교육이 100만원짜리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100만원짜리를 구입할 사람들을 내가 먼저 모집할까요? 어떤 질문으로? 어떤 분들이 아마존 교육에 100만원짜리 아마존 교육에 관심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SNS 쇼핑몰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템, 지금 제품을 판매하는데 우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 레드오션이라고 느끼고 다른 거를 뭐 좋은 거 없나라고 알아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부터 해야 될까요? 어떤 질문부터? 뭐라고부터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즘 우리나라 쇼핑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어려우신 만약에 쇼핑몰 셀러가 있다면 한 달에 1000만원 벌 수 있는 뭐 노하우가 담겨 있는 책을, 무료 책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선착순 100명 모집하오니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죠. 제가 어제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뭐냐면 아주 웃겨. 이 친구는 제가 보니까는 그 중국 짝퉁 파는 친구예요. 온라인에서. 근데 얼마나 이 바이럴 깔때기 컨텐츠를 잘 만들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뭘로 만들었냐면 당근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당근에서. 뭐라고? 당근에서 딱 하나 넣었어요. 이 제품은 명품은 아닙니다. 짝퉁입니다. 짝퉁도 많이 거래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시계인데 되게 좋아. 시계인데 되게 좋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 제품을 제가 짝퉁이라서 무료 나눔하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전화번호와 이메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피싱인 줄 알았어. 피싱인지. 그래서 핸드폰으로 안 하고 컴퓨터로 들어가 봤어요. 컴퓨터로 들어가 봤더니 궁금하잖아. 들어가 봤더니 웬걸 쇼핑몰이야. 쇼핑몰. 그냥 그 쇼핑몰로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무료 증정 그 제품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거짓말 친 건 아니지. 그죠?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 자기 쇼핑몰을 한번 훑어보라고 만든 바이럴 뭐예요? 깔때기였어. 깔때기. 그러니까 SNS 마케팅은요, 내 제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그게 마지막 단계로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의 마케팅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SNS 마케팅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거기서 물건을, 최종 물건을 팔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거의 안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퍼널이라는 걸 그럼 언제 팔아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 내용을. 자, 보십시오. 자, 일단은 그 프레임워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고다 그럼 광고는 제일 먼저 컨텐츠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먼저 캡처해 놓고 그 캡처한 거를 보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광고를 할 때는 누구한테? 고객들한테 어떤 컨텐츠든, 컨텐츠를 만드는 건 제가 알려드렸어요. 처음부터 제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컨텐츠를 만들면 처음에는 그 컨텐츠를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뭘 줄게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 주로 주는 게 뭐냐? 정보 같은 걸 주면 좋다는 거예요. 정보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내가 그 행정사나 관세사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통관 고유부호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많죠? 제가 통관 고유부호 표를 아예 관심 있는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 요 내용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한테는 뭘 한다? 통관 고유부호 표를 전달해 드릴게요. 또는 관세 너무 어렵죠? 관세 계산기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 요 표를 저한테 캡처한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메일이나 문자로 뭐를? 전자계산서, 관세계산서, 자동계산서를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야? 인포메이션이야. 인포메이션. 아시겠죠? 이걸 근데 보내주면서 그것을 한번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무료 세무 강의를 1시간 웨비나로 해줄게요. 라고 하고 또 보내. 예. 그러니까 뭘 보내면서 또 다른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지시를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처음엔 100명이었다가 10명으로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10명은 이제 내 최종적인 제품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교육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세무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관세사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점을 너희한테 줄 수 있으니 나한테 앞으로 수출할 때는 뭐 제품을 맡겨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계약서를 쓸 사람들은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광고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광고는. 자, 근데 만약에 그것을 인터넷이라든가 이제 플랫폼입니다. 인터넷이라든가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가 있다면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처음에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로그인만 하게, 그러니까 회원가입만 하게 만들어 봐라. 그 얘기예요. 회원가입. 그러니까 회원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회원가입하기 위해서 내가 간단한 어떤 거를 줘야지 걔한테. 그러니까 이런 줄 것들이 있어야 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퍼널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유입비용이라 그래. 유입비용. 무료로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료로 주는 게, 그래서 요즘 그 이런 SNS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무료가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도 보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을 거예요. 쭉쭉쭉쭉쭉쭉쭉. 참 찾으려고 그러면 안 나와요. 찾으려고 그러면 이건가? 아닌데. 있다. 자, 보세요. 이 친구도 엄청나게 지금 그 SNS 마케팅의 그 고수인데, 이 사람 처음에 하는 거 보면 이래요. 무료 비밀 강의를 했죠. 이 무료 비밀 강의 하기 전에 뭘 줬냐면 전자책을 주겠다 그래서 전자책을. 아시겠죠? 전자책. 그래서 이 전자책 퍼널 PDF 등의 자료도 여기 써놨어. 예, 요런 걸 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도를 시키더라니까요. 그 지금 아까 그 친구는 딱 그 전작체 주겠다 그래가지고 200명인가 300명을 쫙 모집했어. 그리고는 웨비나를 통해서 69만 원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팔았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 선착순 마감 30명 다 마감됐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지, 블로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시키게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게 만들고, 링크를 타고 들어오게 만들고, 페이지의 경우에는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내가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만들어 놔야겠죠. 페이지는 팔로우를 시키게, 아예 그러니까 페이지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정보를 알 수 있게 그렇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비디오를 보여주게 하고, 보통 홈페이지에 들어왔으면 가장 먼저 내용을 설명할 때 비디오를 보여주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웹 링크를 통해서 뭘 한다? 웨비나, 그러니까 실시간 교육을 시키는 쪽에 참여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포스팅 글을 읽을 수 있게 한다.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포스팅 글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물들을 또 더 세부적인 패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뭘 한다? 디스카운트 할인 행사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선착순 모집을 하겠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웨비나를 통해서 뭐래요? 또 다른 교육을 설명하면서 선착순 모집하겠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웨비나는 어떤 교육을 또 팔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때 꼭 선착순을 부르라는 거고, 이 홈페이지는 디스카운트 혜택을 주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래야지 관심이 가질 수 있으니까. 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설정해서 언제까지 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이걸 얘기하게 하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달게 만들어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나 블로그는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다른 쪽의 그 프로그램, 뭐 예를 들면 웨비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더 깊숙하게 유입을 할 수 있도록 그 잠재 고객들을 유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런 것도 시험으로 아마 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예를 들면 콜드 단계의 고객을 유입하는, 콜드 단계 고객을 관심 고객으로 유입하는 방법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예요? 웹 링크를 통해 들어올 수 있게 한다. 웹 링크 접근. 이게 뭐예요? 바로 페이스북에서 콜드 단계 고객을 웜업 시키는 방법이에요. 또는 예를 들면 페이지에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웜업 단계, 그러니까 관심 고객을, 단계의 고객을 어떻게 한다? 예,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관심 고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모션은, 추천 프로모션은 뭐예요? 추천 프로모션은 바로 뭘까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고 이런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라는 거예요. 이런 쪽에 어떤 액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좀 어렵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페이지는 만드셨는데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절차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먼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페이지는 커버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쵸? 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네, 죄송합니다. 요거 한번 좀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코드가 와야 되니까. 자,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잠시만요. 페이스북에서 지금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들어왔네요. 문자로 들어온 게 네, 757414. 맨날 저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저장해도 똑같이 뜨는데. 자,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쭉 보면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페이스북 페이지 프로필이에요. 처음에 저 위에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뭘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제? 그렇죠. 미리 캔버스 같은 걸로 만드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GIF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먼저 페이지 커버부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로고. 로고는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로고. 이 로고도 어디서 만드는 게 좋아요? 맞아요. 미리 캔버스에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좀 만드는 거는 미리 캔버스에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 참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봤죠? 맞아요. 여기서 요거 하기 전에 이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 만들 때 미리 캔버스도 사용법을 실습하기 했어요. 네, 이것도 했고, 자, 여기서 계속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했고요. 자,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다 복습하는 거니까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네, 넘어갔네요. 자,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새 디자인 만들기 누르고 소셜 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소셜 미디어 정사각형을 누르고 들어가서 템플릿을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걸로 템플릿을 눌러서 아이고 템플릿을 눌러서 여기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아이고 뭐 계속 떠. 자, 보시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로고 쳐보자. 로고. 예, 로고 나오죠. 로고 프리필. 자, 이렇게 하면 이 로고들이 쭉 플랫폼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찾아서 해도 된다.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찾아서 해도 된다.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로고도 만들고 이 로고를 만들 때 미리 캔버스 외에도요 캔바하고 피버라는 또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가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캔바,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 같은 거예요. 캔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캔바. 예, 여기도 거의 미리 캔버스랑 똑같은데요. 이거하고 미리 캔버스하고 둘 다 비슷비슷해요. 제 생각엔. 이것도 있고요. 일단 피버. 영어로 써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피버 여기 있네요. 복사 쭉 해보고 이거 복사가 안되네 이거.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텍스트 복사.
나오네요. 이것도 똑같아요. 캔바나 아니면은 이 피버나 미리 캔버스나 다 똑같은데 이거는 아마 영어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아니 돌아가네. 네, 이게 주로 영어 빼놓고는 다 어디에요? 네, 그 유럽 쪽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안 되는 게 좀 단점이네요. 그렇죠? 아이고, 뭐 새로 해야 되나 보다. 끄자. 네. 끕시다. 안 돼? 알았어, 안 해. 자, 요런 게 있다.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시고, 만약에 미리 캔버스에 없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또 이쪽에서는 또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로그인 해놓고, 다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준비를 로고부터 시작해서 커버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만드는데, 예, 페이지는 여기 아니었죠? 요즘엔 바뀌었어요. 페이스북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뭘로 됐어? 바둑판 모양으로 되고 여기서 이제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나서 일단 페이지 제작할 때 이름이라든가 내가 페이지는 무슨 이름으로 쓸 건지, 지금 저는 지금 이거는 PO 창조 인재개발로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름부터 생각하고 커버 사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걸 어떤 카테고리에서 주로 사용할 건지, 저는 이제 IT 교육이에요. 그렇게 해서 썼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데 할 건지, 또 다른 거는 이거는 부동산 투자로 했습니다. 이거 말고 예를 들면 어디 갔냐 요거는 부동산 투자라는 카테고리로 넣었어요. 그쵸? 요거는 교육 서비스로 넣었고요. 사회 서비스 대학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든 페이지마다 카테고리를 정해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문사진, 그리고 설정창, 기타 이런 내용들만 본인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페이지 다 했고 다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좋은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것은 일단은 공유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라든가 정보들을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SNS는 광고인데,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부터 내 제품을 팔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 제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아마존 교육을 광고하는 것보단 아마존 교육을 할 때 재미있었던 장면이라든가 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원래는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죠. 아니면 어떤 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교육생이 만약에 상을 받고 뭐 100% 이상 매출이 올랐다? 이런 게 있으면 그 시스템에 그 셀러 센터에서 그 매출이 발생됐던 거를 캡처해 가지고 올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좋은 컨텐츠란 뭐다? 일단 첫 번째, 공유가 가능해야 된다. 요것도 중요한 얘기. 3, 4. 좋은 컨텐츠란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 1. 먼저 공유 가능한 재미나 정보가 있어야 함.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야 이거 좀 들어봐 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다들 뭐를 제일 많이 정보라고 생각해요? 스미싱은 이렇게 오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그거 많이 전달하시죠. 그죠? 또 이런 이 사기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 오면 많이 전달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예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서 뿌리는 분들은. 두 번째, 커버 로고가 컨셉에 맞도록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지금 누텔라를 선전한 거거든요. 누텔라 그 악마의 그 뭐죠? 초코크림이라 그러죠. 이 초코크림을 가지고 어떤 그 요리를 한 거를 찍어서 올린 건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 로고에다가 누텔라를 딱 보여줬어요. 그죠? 이렇게 어떤 제품과 연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연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시면 잘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면 이게 로고가 이해가 될까요? 나는 지금 주로 글로벌 셀러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잘못 만든 거야. 아시겠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글로벌 셀링과 관련된 어떤 로고가 들어가주면 맞겠죠. 그죠? 예를 들면 솔직히 저기다가는 이런 로고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로고가 세계를 향해서 나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글로벌 셀링. 그러니까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딴 걸 넣어줬어. 바꿔야 돼 지금. 여하튼 첫 번째는 공유 가능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다? 컨텐츠와 로고, 커버가 일치해야 돼. 분위기가. 그죠? 컨셉에 맞아야 해. 이게 두 번째고요. 좋은 콘텐츠는. 세 번째, 페이지 설정창에 들어가서요. 자, 설정창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어디 있을까요? 요즘엔 워낙 이게 자주 바뀌니까. 자, 여기 있네. 설정 및 개인정보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요. 설정에 들어가 있어서 쭉 제껴보면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들, 예, 조건들이 있어요. 쿠키 정책. 여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비속어 같은 거를 삭제해야 돼. 아시겠죠? 설정 창에 들어가서 비속어 등을 삭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댓글이나 이런 게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런 댓글들도 비속어가 올라가면 바로바로 삭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컨텐츠가 건전한 단어들로만 있어야지 내 컨텐츠에 대한 지수가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뭐 연결하기라든가 메시지 보내기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야 돼. 아시겠죠? 페이지에 좋은 컨텐츠란 페이지에서 좋은 컨텐츠란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다시 들어가서 예를 들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요 또 안 넘어가지?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 컨텐츠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속에 저도 잘 못 만드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하되 여기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리드가 달려 있거나 뭔가 할 수 있는 이 시청자들이 아니면 이 내용 컨텐츠를 본 도달한 어떤 그 고객들이 어떤 직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갑자기 찾으려니까 없네요. 홍보를 했으면 그게 여기처럼 지금 전화 이렇게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전화 그럼 전화하게 만드는 거고 저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화 이렇게 지금 전화 이건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이것도 지금 전화
해놨고요. 야, 많이도 해놨네, 이 친구. 내 거가 보이지가 않네. 예, 더 알아보기, 여긴 더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스북 커버는 고객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컨텐츠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도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주요 이미지 디자인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피벗 아까. 그리고 페이스북 커버는 한 번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도안을 하고 커버와 동일한 어쩌고저쩌고 뭐 똑같은 얘기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또 부분들은 이어서 다음 주에 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요, 일단 첫 번째 SNS 마케팅은 깔때기 모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처음부터 직접 광고는 하지 말아라 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페이지나 페이스북을 만들 때,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컨텐츠는 어떤 거고, 그리고 페이스북 커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교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마지막까지,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여튼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 마지막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